지난해 나는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일본 공연에 동행하게 되었다. 말로만 들어왔던 제2동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먼 이역 땅에 살고 있는 제2동포들의 진심 어린 통일 노래와 서툰 우리말로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비록 일본과 한국에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민족임을 느끼게 해주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제2동포 5세대인 아이들이 조국의 말,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건 민족학교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민족학교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다. 교토조선 제3초급학교. 우리나라의 유치부에 해당하는 보육반 아이들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올챙이송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었다. 일본이 아니라 영락없는 한국의 유치원 모습이다. 수건으로 하는 것이 참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맨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반에서 멀지 않은 1학년 교실에서는 우리말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배우는 것은 니은 받침이 들어간 우리말이다. 이맘이 소산이에요. 아버지가 뭘 보셔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인 초급부에 입학하면서 우리말을 정식으로 배운다. 편한 일본말 대신 조국의 말인 우리말을 배우겠다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다. 다른 교실에선 5학년 언니 오빠들의 역사 배우기가 한창이다. 민족학교에서는 일본이 아니라 조국의 역사인 고려시대, 신라시대의 역사를 가르친다. 교과서도 직접 청년 교육기관에서 만들고 일본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우리말로 진행하고 있었다. 4학년은 여학생 4명이 전부였다. 민족학교의 아이들은 제2동포 4세, 5세이다. 김선아, 김선아, 이경향, 이경양, 경향? 평양 아니고 평양 경양. 교토 아니 우리나라 교토지 우리나라 일본도 아니다 저야 하프지 어머니가 일본 엄마가 일본 아빠가 조선 하프 나 조선사람 경상북도 경상북도 어디? 조선난도 난도 경북도 조선난도 경상북도 어딘지 더 자세히 알아요? 아 그것은 모릅니다. 맞았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시대 강제 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건너왔고 그렇게 6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고향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상도나 제주도였다. 그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 민족학교가 청년기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웠던 나이기에 아이들에게 남과 북의 경계선은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다음에 여름방학에 가는 가서 모릅니다. 나는 무리합니다. 아마 갑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나는 남조선에 있어요. 진짜는. 점심시간 1학년 담임 리마미 선생님이 아이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한국의 교실에선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 시간이 제일 아이들이 그 자기 있은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집에서 있은 일이랑 하루 생활에서의 기뻤던 일이랑 더 이런 거 하고 싶다랑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랑 그런 소박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에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계신 분은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셨다. 보육반에 갓 입학한 융세가 복도를 맨발로 돌아다닌다. 융세는 아직 단체 생활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다. 융세에겐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할머니였다. 교장 선생님 품에 안긴 융세는 시커매진 발을 닦이려는 교장 선생님에게 자꾸만 어리광을 부렸다. 이전에 그 일종하게 정년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조금 실은 그때 곱게 조금 물러서고 싶었던데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하는데 조금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물러서라 할 때까지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주고 싶은 것은 다달이 인건비를 내주고 싶다 이겁니다. 조금 밀리기 때문에 사회가 사회이지 않습니까? 역시 돈이 없으면은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데서 우리 젊은 선생들은 자기의 전천을 다 바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수 교양하고 있는데 그런 보수가 없단 말입니다. 민족학교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족학교가 일본의 외국계 학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본 학교와는 물론이고 다른 외국계 학교에 비해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민족학교 선생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란 것은 우리 학교를 역시 일본 정부가 일조교와 같은 그런 조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고 각종 학교로밖에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각종 학교라고 말하면 그 바마 학교나 리발 학교나 그런 학교하고 동등하게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학교의 학부모들도 일본 학교 학부모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건 역시 돈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로서 우리말도 배워주고 싶고 우리 몇 다 배워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많이 일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요.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 자금 모집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그날도 한 분이 리마미 선생님이 지도하는 무용소조에 도움을 주시겠다며 찾아오셨다. 제3초급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난 오후면 모두가 자기의 취미에 따라 소조 활동을 한다. 특히 민족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민족악기 소조는 3초급 학교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이다. 유치부 꼬마아이부터 초급부 언니들까지 함께 무용소조 활동을 하고 남자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특히 요즘은 10월에 있을 민족교육 실시 60돌 행사 연습으로 모두들 피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소조 활동이 끝이 나고 아이들이 돌아가면
선생님들은 이제부터 내일 수업 준비를 한다. 그 시간 교무실에선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달콤한 낮잠을 잔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회의 공간은 언제나 교실의 작은 책상이다. 오늘은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인근 일본 소학교로 갔다. 삼초급학교 아이들과 일본 소학교 아이들의 수영 교류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수영장이 없는 삼초급학교 아이들은 오랜만에 하는 수영장 놀이에 신이 나 있었다. 아침에 비가 내려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아이들은 전혀 아랑곳 없이 즐겁게 수영을 한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리화강 선생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처음은 낯가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즐겁게 놀아서 아주 좋아요. 민족학교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도 바꿔나가고 민족학교 아이들이 장차 일본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나가기 위해 이러한 교류 모임을 자주 갖는다고 한다. ただちょっと天候がね悪かって今日朝も電話してどうするか悩んだんですけど幸いにして天候が回復しました。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일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단 삼초급학교 아이들끼리만 어울리고 있었다. 일본 학교에 친구 있어요? 일본 학교 다니는 친구?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학교가 좋아요? 일본 학교가 좋아요?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왜? 할아버지가 조선 사람이니까. 우리 말도 배울 수 있고 우리 민족이나 우리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좋습니다. 아이들은 수영장이 없어도 우리 학교가 제일 좋다고 한다. 수영장 교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교토 청년본부 건물 앞에서는 일본 우익단체가 차량 시위를 하고 있었다. 조선 사람은 일본을 떠나라는 협박이 오늘 몇 차례나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보도된 직후였다. 아침부터 텔레비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방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우려한 대로 삼초급 학교에도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퍼붓는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조 활동을 하지 않고 일찍 귀가를 시켰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을 기다린다. 전철을 갈아타고 가는 아이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 되어 아이들을 마중 나온 것이다.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그런 느낌. 뭐랄까. 너무 답답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 어린 가슴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 아이들은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에겐 형과 오빠 같은 김소환 씨가 차로 데려다 주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 같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심해지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민족학교 아이들과 제이동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 이 노래 알고 있어? 응. 그래요?しかもバスとる横に置いてる。バス。カンペ来い。カンペ。
정말 걱정입니다. 아이들도 걱정이지만 우리 사업이네. 아이들이 돌아간 학교는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조용했다. 친한 일본 친구한테 내가 자기가 조선 사람인 줄 밝히면 밝히면 조금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 우리 이름 쓰겠나? 김 쓰겠나? 가네시로 쓰겠나? 본명 장식이면 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0년. 하지만 제2동포들은 지금까지도 민족적 멸시하에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었다. 왜? 똑똑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키우고 싶다. 그런 인식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굳이 보내지만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도 많이 들고 학위도 제대로 못 받고 국가시험에도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자격도 일반 고급학교를 졸업한 자격 수준을 못 받거든요. 우리 조선학교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세금은 다 내고 있는 일본 사람과 같이. 일본 정부는 저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로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가 좋아서 여기 가는 거 아닌데, 근데 2006년 10월 1일 민족교육 60돌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제2동포 2세 부만수 할머니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신다. 다른 할머니들도 60돌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전차를 기다리고 계셨다. 비가 내려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쌓아올리네 그 민족 교육의 과실을 대외적으로 과실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가 내려도 공연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때만 야라나가. 비만 오지 말고 이만 쳐서 비만 안 내리면 걱정 없어.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할머니들의 걱정이 크신 것 같다. (60돌) 행사가 열리는 오사카 공원은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3만 명의 동포들이 참가하는 것이 오늘 행사의 목표라고 하는데 비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 답답하긴 하는데 비가 와도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마음 놓고 있어요. 동포들은 우산을 쓰고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빗방울도 점점 더 굵어져 갔다. 행사가 시작할 때쯤 되자 오사카 공원은 제2동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 실시 60돌 기념 제1동포 대축전 제2동포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일은 목숨을 맞바꿀 만큼 힘겨운 것이었다. 오늘은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민족교육을 지켜온 역사를 1세부터 5세까지 모든 제2동포들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리였다. 제3초급 학교 학생들도 굵은 빗방울과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노래를 불렀다. 부만수 할머니는 오늘 풍물 공연 심사를 마치셨다. 학생
고등학교 학생하고 지금 중국 학교가 2군데 했어요. 지금 발표하는데. 눈물이 나서 나 놀래가지고 여기 나가서 춤추요. 심사 안 하고 춤추고 싶은데 춤추고 싶어서 야단이 이쪽에는. 오사카 공원으로 동포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32,000명, 이날 대회에 참가한 동포들의 숫자이다.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많은 동포들이 참가한 것이다. 자기들이 어떠한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 여기 모인 사람. 이 마당 이슬한 제일 동포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고 학교는 동포들 하나하나를 이어주고 묶어주었다.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학교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그들이 만들어낸 뿌리이자 고향이었다. 지금이 동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민족학교 아이들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민족학교의 학생 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은 게 사실이다. 어쩌면 지금 비를 맞고 서 있는 수만 명의 동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족교육을 지켜내고 말겠다는 신념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며 일본 정부에 시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10년간 생각하면 역시 말이자 민족이다. 이런 마음, 말을 지켜야 된다. 막 우리 학교 역사 이야기가 막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다 크게 참여한 사람들이라. 제일동포 하나 두고 고령자 속에 참여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살 한 대라도 낸 사람이야. 근데 그거하고 더 하나는 공화국에서 민족교육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준 거.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도 나는 조국부, 중국부 2학년 1학기 때 교육 원조비가 이북에서 보내왔다면 그 소식을 전하시는 울며 전하시는 선생님의 그 인상 지금도 내가 잊지 않아요. 60년간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제일동포들은 학교를 만들고 우리말을 지켜왔다. 강제로 끌려간 일본 땅에서 우리말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일동포 1세, 2세로부터 이어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언젠가 돌아갈 고향과 그들을 잊지 않고 있는 조국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60년의) 세월 동안 민족학교에 다니는 제일동포들에겐 한국은 돌아갈 수도 없었고 따뜻한 동포에도 느끼기 어려운 또 하나의 조국,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이었다. 총련계 동포들에겐 60년의 세월 중에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한다. 따뜻하게 동포들을 감싸 안을 날을 하루빨리 기대해본다.